앞으로 휴머노이드 경쟁이 처음에는 양산성이었거든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느냐, 또 충전하러 가야 되느냐, 그러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에러입니다. 테슬라의 옵티머스 최신 영상을 일론 머스크가 공유하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죠. 바로 이 영상인데요. 지금은 이제 천천히 이제 재생을 시킨 건데 정신 없으실까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렇게 후다닥 뛰어가는 한 4, 5초짜리 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. 실제로 달리고 있어요. 지금 영상을 일부러 천천히 한 건데 자세히 보시면 저 양발이 동시에 이제 뜨는 순간이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걷기와 달리기에 이게 메카닉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강학습을 토대로 해서 테슬라 옵티머스가 성공시켰다. 물론 피겨 제로 3도 성공시키고 다른 것들도 성공시킨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기반으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유튜브 쇼츠로도 올려드렸는데요. 실제 속도는 이렇습니다. 저 정도로 뛰어가는 거예요. 지금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저렇게 끼역끼역 움직이던 애들이 갑자기 사사사사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들이 이 변화가 느껴지십니까?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일단 체감이 들죠.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뭐 트럼프 행정부가 뭐 다음에 휴머노이드 뭐 지원한다 약간 이런 얘기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달리고 있는지를 밝히지 않아서 프레임 단위로 쪼개갖고 얼마나 달리는지를 막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휴머노이드 데일리 기사를 보더라도 여기 대표적으로 스캇 월터라는 분, 이분이 여기서 올렸는데 이렇게 막 계산을 한 겁니다. 전체 길이가 대충 6.5m 정도 되고 이 짧은 시간 2.23초에서 1.06초 사이에 움직이는 거리를 재봤더니 대략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계산을 한 거죠. 1초 만에 쑥쑥 지나가니까 저게 얼마나 빠른지를, 이게 만약에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고 하면은, 그리고 뭐 슬로우 했다거나 빠르게 재생시킨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영상 자체가 프레임 수에 따라서 초당 프레임 수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실제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.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결국 6.5m를 지나가는데 1.71초가 걸리는 걸로 해서 약 3.8m/s, 그러니까 시속으로 치면 한 13에서 14km/h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딱 느껴지시다시피 사람으로 치면 약간 좀 빠른 조깅으로 이렇게 뛰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느리게 볼까요? 자, 저 움직임을 보십시다. 저 뛰는 동작을 할 때와 걸어 다닐 때의 동작은 분명히 제어 메커니즘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, 일단 제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발이 동시에 딱 뜨는 그 구간이 있어요. 그러려면 그만큼 힘을 줘서 뜨는 순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. 그 순간을 지금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예상이 되는데, 사실 걸을 때는 좀 컨트롤을 느리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, 왜냐면 발이 한쪽이라도 붙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로봇이 약간 몸이 흔들리면 순간적으로 딱 보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그 순간에 정보를 받아가지고. 근데 달리기 단계에서는 공중 상태에서 로봇 몸의 이 질량 중심 있잖아요. 질량 중심이 궤적이 어디로 움직이느냐, 얘가 지금 이제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발을 이렇게 밀어낼 때마다 이 중심이 바뀌는 상태인데, 요거 궤적을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다음 발의 착지 위치라든가 그 타이밍이 언젠지, 그리고 그 착지 순간 할 때의 바닥의 반발력 같은 것도 잘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보시는 요 무릎 부분이라든가 골반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딱 받는 토크가 순간적으로 팍 커질 때 그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. 그 말은 지금 이 액추에이터 모터도 그 정도를 버틸 수 있게끔 잘 만들어졌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질량 중심, 센터 오브 매스를 이게 잘못 측정하면은 그 순간 바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왜냐면 이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두 발을만으로 딱 이제 버텨야 되니까 저 궤적을 잘 못 따라가면 그 순간 딱 넘어진다라는 겁니다. 센터 오브 매스가 어디로 날아갈지 그리고 어디에 착지할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데 그걸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지금 테슬라만 이걸 성공한 건 아닙니다. 지금 피규어 제로 3도 저렇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어요. 저렇게 잘 뛰어다니죠.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휴머노이드들이 다 그런데 마치 테슬라가 하니까 또 이제 많이 주목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PR이 될 때마다 뭐 되게 여러 가지 그 모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된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죠. AI가 발전됨에 따라서 미미킹 동작이라던가 춤을 춘다라던가 섬세한 동작들, 저런 셔플 댄스라던가 저런 것들도 따라 하면서까지 저걸 그냥 따라 한다가 아니라 저걸 따라 하려면은 사람이 균형을 잡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저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고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센싱이 돼야지만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이제 달리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왔는데, 물론 달리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적으로 설계된 게 테슬라 옵티머스지만 그냥 속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번에 계산된 요 테슬라 옵티머스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의 로봇들이 있습니다. 이 중국의 로봇 에라라는 기업이 있거든요. 여기서 L7이라는 로봇이 지금 이때 막 춤출 때도 막 이런 거 같이 비교하면서 비교도 많이 되고 했었어요. 이봐요, 얘도 장난 아니에요. 막 점프를 저렇게까지 높게 해가지고 착지도 제대로 하고 뭐 이상한 춤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. 아무래도 중국에서 요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굉장히 많이 밀고 있죠. 유니티도 그렇고. 근데 이 로봇 중에서도 보도된 것 중에서는 얘가 초당 4m를 달려간다고 하거든요. 그리고 유니티 영상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얘네들이 실제로 막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들, 그런 것들을 많이 보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막 근데 뭐 이게 빠르게 걷는 거지 뛰는 형태, 사람이 뛰는
뛰는 형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오레곤 주립대에서 이렇게 다리만 있는 로봇으로 해가지고 요게 또 초당 4m로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겠는데, 이건 또 휴머노이드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죠. 영구적인 측면으로서 빨리 달리는 모습을 했는데, 그렇게 치면 뭐 옛날에도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압식으로 해갖고 만든 적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차별이 나겠고요. 그러니까 속도 면에서는 보통 한 3에서 4 정도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게 되겠죠. 그 정도로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다. 확실히 그런 걸 보면서 얘네들 지금 뛰는 거를 한번 보면은 확실히 테슬라 옵티머스가 이제 양산형으로 계속 이제 구축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. 그런 관점에서 손도 손이지만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, 지금. 옵티머스는 지금 이제 초당 프레임 수로 해갖고 보는 사람들이 측정한 거고, 중국에 있는 L7이라든가 스타워1이라든가 H1 같은 로봇들은 전부 다 회사의 공식 데모 속도죠.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뭐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육안으로 보더라도 저 정도가 되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, 사실 이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. 진짜 뛰는 모습을 가졌냐라는 것도 있어요. 그냥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사람이 뛰는 그 걸음 패턴처럼 뛰는가, 명확한 러닝 형태를 하는가로 봤을 때 옵티머스는 대부분 전문가들이 뛰는 형식을 뛰는구나 하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. 물론 이렇게 껑충껑충 잘 뛰어가는 저런 로봇도 있습니다. 사실 저는 이번 영상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, 이게 예전에 아시모라든가 아틀라스 유압식 저 옛날에 나온 그런 초기 모델을 보면은 정해진 궤적을 따라서 그냥 슬슬 따라다니는 어떤 고정 보행의 느낌이 있었는데, 지금 옵티머스라든가 뭐 유니티리 H1 같은 거, 피규어 제로3 같은 애들은 전부 다 강학습과 비전이랑 동적 제어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VLA 전부 다 해서 사람처럼 보행하고 러닝한 단계로 넘어가는 중이라는 거죠. 테슬라가 잘났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기보다는, 물론 테슬라 잘하고 있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렇게까지 지금 다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, 이런 관점에서 작업 범위가 급격하게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균형이 제어가 잘 되고 발을 이렇게 세게 밀 만큼의 힘도, 그 액추에이터도 보정이 되면서 이동 속도만 증가하더라도 물류 창고에 뭐 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 굉장히 많이 적용할 수가 있겠죠. 더군다나 지금 휴머노이드 손, 이거 덱스터러스 관련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제가 이 손가락 컨트롤 보여드렸잖아요. 이 손가락이 물론 지금 이렇게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리모트 컨트롤을 할 수도 있는데, 저 정도의 관절을 갖고 있고 그 정도로 섬세하게 강학습을 시키면은 충분히 퍼져서 할 수 있겠다 싶은 기대감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근데 뭐 좋기만 하느냐라고 봤을 때, 이게 지금 실험실 바닥이잖아요. 실험실 바닥, 매끈한 바닥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뭐 장애물이라든가 구불구불한 건 아니고 완벽하게 평평한 곳에서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의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마찰이 있을 때 없을 때, 마찰이 또 없을 때 어떻게 미끄러질지 이런 것들 좀 살펴봐야 되는 구간도 있겠죠. 물론 비전 처리를 통해서 뭐 충돌 지연 같은 것들을 회피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, 바닥의 요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지,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지에 대한 앞으로도 내용도 좀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.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모습 그대로, 사람이 하는 것 그대로 달릴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보이고, 더 많은 작업을 커버할 때 뭐 체력이라든가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사람과 비슷한 이동 능력을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. 이거 봤을 때도 제가 영상 올리면은 야 저렇게 걸어갖고 뭐 할래?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냥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. 근데 그새 또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거는 피규어 제로2, 피규어사의 피규어 제로2가 1시간 동안 계속 소포 분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나온 건데,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뭐 말씀드릴 것 같습니까? 앞으로 휴머노이드 경쟁이 처음에는 양산성이었거든요. 근데 양산성은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양산하면서 플랫폼화 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따라 하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아요. 중국도 막 이렇게 시도를 하니까.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긴 하죠.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산도 양산이지만 에너지 효율을 얼마나 잘 낼 것이냐, 얼마나 사람처럼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얼마나 빨리, 그리고 지금 얘는 1시간 동안 움직이잖아요. 1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느냐, 또 충전하러 가야 되느냐, 물론 한 2대 타놓고 한동 충전할 때 한 개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. 그러한 에너지 효율과 안정성, 만약에 얘가 동작을 하다가 갑자기 넘어져갖고 팩토리 안에서 뭔가 문제가 되면은 그 자체가 또 이제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.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복잡한 계산 같은 거, 복잡한 움직임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, 자, 뛰는 속도가 됐으니 이제 덱스터러스, 일론 머스크가 계속 손을 강조를 하잖아요. 진짜 사람처럼 뭔가를 하고 싶은 거, 요것만 되면은 진짜 엔간한 거 다 된다 이거잖아요. 물론 요거 악력이라던가 액추에이터가 받을 수 있는 그 토크 힘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나 뭐 피규어나 애절리티에서 쓰는 이런 방식들이 대부분 다 강학습 기반으로 로봇을 제어를 할 때 진짜 시뮬레이션에서 그리고 현실에서 넘어지고 이러면서 이걸 계속 학습을 할 거니까 점차 자기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아갈 거잖아요. 예전에 강학습 같은 영상 하면은 점차 강화하면서 저렇게 이상한 동작으로 계속 막 넘어져도 보고 피해도 보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티칭을 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듯이 휴머노이들도 계속 학습을 하고 사람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정책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기반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옵티머스가 정식으로 달리기 단계에 진입을 했으니까 속도뿐만 아니라 강학습 기반으로 비전이랑 이 몸의 밸런스를 맞춰줬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그 미케니컬, 피지컬 AI가 제대로 좀 구현이 되어 간다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싶고, 결국은 이게 좀 기술 성숙도가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수백만 대 규모의 법령 노동력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은, 자, 이거 순식간이겠죠. 갑자기 양산하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 휴머노이드의 노동력이
갑자기 사회에 딱 공급이 된다는 거죠.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산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니까 그만큼 또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성을 늘려가면서 이 캐피탈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. 올해는 이제 다 갔고 내년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계속 팔로우하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되고 인스타그램 manueltech.ero에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5기 모집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마감이고 다양한 이런 옵티머스 내용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 도움 되실 만한 내용들 다 정리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.